안녕하세요. 판매자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꾼꾼이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자금 세탁 핑계로 판매자 정상금으로 장난치는 Q10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Q10이라는 업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제 영상에서도 Q10에 대해서 몇 번 다뤘기 때문에 그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Q10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Q10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Q10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 Q10이라는 요 플랫폼은요, G마켓 창업자 구영배 대표가 이베이랑 합작해서 세운 회사입니다. 싱가포르에 본사가 있고요. 싱가포르에서 한창 잘 나갔습니다. 싱가포르 요 이커머스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다가 지금은 좀 2, 3위로 밀린 상태인데, 이제 싱가포르뿐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홍콩, 말레이시아, 일본에서도 사업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일본, 지금 Q10 재팬이라고 불리는 곳은 이베이가 완전히 인수해서 이제는 완전 이베이께 됐기 때문에 Q10하고는 조금 별개의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Q10이, 이런 Q10이라는 플랫폼이 한국에서는 그다지 유명하지 않았어요. 직구, 역직구가 가능한 플랫폼이었지만 뭐 판매량이 이렇게 많지도 않았고 판매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유명하지 않았었는데, 올해부터 상당히 많이 이슈가 됐죠. 왜냐하면 이 Q10이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를 차례로 인수를 했습니다. 물론 되게 자그만 이커머스 플랫폼이긴 하지만, 아니 도대체 왜 이 Q10이 이렇게 인수를 하는 거야? 도대체 뭔데? 그런데 G마켓을 창업했던 구영배 대표가 이끄는 Q10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야, G마켓을 1위를 올려놨던 이 구영배 대표가 다시 돌아왔다. 왕의 기한. 뭐 이러면서 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11번가까지 막 인수를 한 해 만에 그러고 있으니 사실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죠. 한국 이커머스 시장은 지금은 쿠팡의 독주 체제를 갖춰놓은 상태에서 쿠팡과 네이버 어떤 양강의 싸움이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SSG닷컴이 연합이 있지만 이 양강과는 좀 차이가 좀 벌어져 있고, 그런데 Q10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나타나서 이제 뭐 이런 이커머스의 어떤 이 한국 이런 이커머스 시장의 판도에 새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플레이어가 등장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 Q10이라는 업체가요,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업체였죠. 특히 정상금 관련돼서 제가 이거 알기 전까지는 Q10에서 기대를 했지만 이 정상금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아예 기대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11번가를 Q10이 인수를 안 했으면 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 이 Q10은요, 지금 판매자 정상금 때문에 지금도 계속 문제가 진행 중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산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정산을 해줬어요. 정상금이 있는데 출금을 안 해주는 거예요. 출금을. 이게 3개월 정도 밀렸었어요. 그런데 최근에요, 8, 9개월, 8월달, 9월달 정상금을 이제 출금을 해주는 일부 판매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판매자들한테 그럼 이제 목숨만 살려줄게요. 이런 느낌인 거죠. 자, 그러고서 MD들이 그 판매자들 전화를 해서요, 자, 이제 정산해줬으니까요, 살려줬으니까 매출의 광고비 3% 쓰세요. 이렇게 광고비를 쓰라고 또 압박을 한답니다. 끊임없이 MD들이 연락이 오는데, 그리고 광고를 압박을 하는데 판매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거죠. 아니 정산도 지금 제대로, 출금도 지금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딱 한 달치 해줬는데, 그런데 광고비를 쓰라고? 황당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 Q10의 어쨌든 기본적인 지금 판매자에 대한 마인드가 진짜 대단히 안 좋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선은 Q10에서 미안해야 돼요. 원래 정산 출금을 해줘야 되는데 못 해준 거잖아요. 지금 Q10에서는 이 판매자 정산금을 못 해주고 있다는 건 현금 흐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가 지금 11번가까지 인수한 해 만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Q10의 정산 일정은요, 일주일마다 해주던 거에서 이제 한 달로 바뀌었어요. 최근 올해 5월 달인가요? 그렇게 바뀐 건 이제 정산 일정을 늘리겠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제품을 예를 들면 출고를 하면 약 40일에서 50일 이후에 정산이 됩니다. 자, 이 정산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 Q10 어드민의 정산금의 얼마, 만불 정상금이 이제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숫자로만 찍히는 겁니다. 이 어드민에. 자, 이 숫자로 찍힌 거를 실제로 출금을 해줘야 판매자 계좌로 돈이 들어오잖아요. 자, 원래는 출금 신청을 하면 그 다음날 바로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출금 신청을 하는데 출금이 안 돼요. 그 출금이 3개월 정도 밀렸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밀렸었던 거죠.
Q10의 이 정산이라는 게 그냥 쉽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밀려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 Q10이 요런 정상 값치를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게요. CCS 정책 변경 안내건이라고 해서 판매자들한테 메일을 보냅니다. 뭐 안녕하세요 판매자님 Q10입니다. 뭐 자금 세탁 방지 관련돼서 뭐 이러이러한 내용들 쫙 이렇게 메일을 보내요. 자, 이 내용인 즉슨 정리를 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결국은요. 전달보다 이번 달 판매가 매출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판매자님 정산 늦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전달보다 문제가 있어서 이번 달에 판매를 못할 수 있어요. 판매가 적게 될 수 있죠. 그런데 판매이 적게 되면 정산금을 더 늦게 주겠다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요. 자, 이게 아까 이 정산금을 늦게 주는 것도 모자라서 이런 정책들을 막 계속적으로 냅니다. 왜 그럴까요? Q10이 현금이 부족해서 그럽니다. 현금이 제가 왜 부족할지 예상을 해보면 이 본사가 싱가포르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매출 규모나 거래액 규모를 산출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자, 매출이 이렇게 거래액이 올라가다가 Q10 거래액이 이렇게 꺾이잖아요. 올라갈 때는 판매자 정상금을 이제 Q10이 미리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점점 돈이 많아지겠죠. 근데 매출이 꺾이는 순간 어떻게 되냐? 이 정상금이 점점 줄어듭니다. 정상금이 줄어든다는 건 Q10이 판매자한테 주지 않고 가지고 있는 정상금이요. 근데 이 정상금을 Q10이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냐? 아니요. 이미 다 썼죠. 현금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현금이 계속 쪼달리게 되는 겁니다. 즉 저는 Q10의 매출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본사인 싱가포르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 Q10에 지금 현금이 부족한 거예요. 부족해서 판매자 정상금조차 출금을 못 해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되고 또 이런 CCS라는 어떤 규정 이런 것들을 바꾸면서 정산을 더 늦게 해주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자, 제품 출고 한 다음에 50일이 지나서 정산이 돼요. 자, 내가 판매한 게 약 10만 불이에요. 이 10만 불이면 약 1억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1억 3천만 원을 이제 받았습니다. 자, Q10에 이제 들어가서 Q10 어드민에 들어가서 보면 정산금이 10만 불로 딱 찍혀 있어요. 자, 이걸 내 돈이니까 이제 출금을 해야 되잖아요. 자, 정산금 10만 불을 출금 신청하는데 출금이 안 돼. 아니, 이거 내 돈인데 계좌에 내 돈이 있는데 출금이 안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3개월이나 밀려다 출금 안 되는 게. 자, 그런데요. 저 CCS 정책 요 관련돼서 이제 바뀐다고 이렇게 메일이 왔죠. 그 뒤에 정상금이 계좌에 10만 불이 찍혀 있었어요. 자, 10만 불 이거 출금이 지금 안 된 상태인데 이 10만 불이라고 찍혀 있었던 게 갑자기 3만 불로 바뀝니다. 30%로 줄어들었죠. 아니 숫자가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계좌에 10만 불이 찍혀 있었는데 갑자기 3만 불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런 어떤 얘기 없이요. 아니,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 CCS 정책 때문이라고 판매자들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 계좌에 10만 불이 찍혀 있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들어가 봤더니 3만 불로 바뀌어 있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Q10이 어떤 시스템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습니다. 정산에 관련된 거, 공지에 대한 거, 판매자한테 알리는 거. 이런 돈 관련된 것들은 되게 철저해야 되잖아요. 사람들 예민하고 그리고 이게 없으면 판매자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예민한 문제인데도 Q10은 이런 식으로 판매자 정상금 관련돼서 처리를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Q10이 인터파크, 위메프, 팀원 인수하고 지금 11번가까지 막 인수하려고 하잖아요. 본인 돈이 없으니까 펀드를 조성해서 5천억 펀드를 조성해서 11번가를 인수하네 만에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걱정이 됩니다. 진짜 이거 마지막 불꽃 아니야? Q10이 지금 현금이 없는데 어떤 지금 11번가를 인수하네 뭐 아니면 이미 적자 회사인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를 인수한 거 이거 정말 어떤 마지막 불꽃을 태우기 위한 거 아닌가? 라는 걱정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 마지막 만약에 제 예상이 맞다면 이런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피해자는 고스란히 누구냐? 우리 같은 셀러입니다. 판매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Q10에서 판매하고 계시는 Q10 글로벌 판매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Q10 글로벌에서 지금 판매할까 고민하시는 어떤 그런 분들이라면 꼭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냥 예상이긴 하지만 정말 이 마지막 불꽃에 우리가 어떤 판매자들이 거기에 불꽃을 내는 그런 판매자가 될 수 있다. 저는요, 혹시라도 Q10 관계자나 어떤 분들이 보신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인지하고 있겠죠.
최소한 진짜 판매자 정상분 가지고는 장난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조금은 흥분해서 Q10이 정상근 가지고 장난치를 치는 뭐 자금 세탁이니 뭐니 이런 핑계를 대면서 정상근 가지고 장난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제가 이 채널 유지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꾼꾼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